누군가가 1990년을 사는 나에게 당신은 2020년이 되면 사회주의 시급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난 웬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했으리라.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를 보자 하이퍼 자본주의가 너무나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의 나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일 것이다. 참여적이고 지방 분권화된 연방제 방식이며 민주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으며 여성 존중의 사상을 담은 사회주의 말이다. 여기 실린 글들은 그저 한 사회과학 연구자가 상아탑과 천촉짜리 두꺼운 저서들에서 벗어나 현실의 삶과 시사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불완전한 시도라고 보아주면 좋겠다. 독자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회 참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생각거리를 찾는 기회로 활용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공정이란 단어의 소재를 가지고 써내려간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참 편하게 사용하는데 막상 공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례 속에서 무엇이 공정한 태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그것은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나온 학교,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상황에 따라서도 100만 가지의 이해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복잡해져 있고 공정이라고 하는 가장 사회의 기초적인 단어에 있어서도 마땅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속에는 과연 공정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는 것은 모르겠다 라는 일종의 부분적 체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책이요,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의 뉴 리드입니다. 토마 피케티 아저씨 만나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안 오셨어요. 2주 격리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토마 피케티라고 하면 몇 년 전에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였죠. 이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도발적입니다. 사회주의? 글쎄요. 1980년대 90년대 이미 몰락해버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분단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벌써 붉은색으로 배경을 디자인한 데다가 사회주의 시급하다, 그냥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급하다 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책의 서문에 들어서면 그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고전적인 사회주의를 가져와서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 역시 그것이 정답이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하이퍼 자본주의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미래나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은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페이지를 읽어 나가야 좀 전체적인 그림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이에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이 토마 피케티가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대 일간지에 썼던 칼럼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단편이 나눠져 있어요. 서문에서 뭐 그가 직접 구술하고 있습니다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그 별다르게 손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다 손을 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원래 썼던 글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으려고 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글쓰기 싫어서 그랬던 걸까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썼던 글 다시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토마 피케티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이제 일간지에 실렸던 칼럼이니까, 더군다나 프랑스의 일간지에 실렸던 칼럼이니까 가장 프랑스적인 경제 상황들, 그 당시 어떤 사회 상황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죠. 칼럼이죠. 그러니 과연 프랑스의 그 상황이 우리와 얼마나 맞물릴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맞물립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소득분배의 불평등, 사회 양극화, 특정 계층에 대한 권력, 자산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주요 소재예요. 그렇게 잘 사는 유럽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책을 읽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국가의 어떤 대명사, 어떤 스웨덴이나 덴마크도요, 전체 부의 50%를 상위 한 3, 4%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하위 계층 50%가 전체 부의 5%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산 규모들이 서로 균등하고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이게 벌써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위 몇 퍼센트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하위에 이만큼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의 불균등함, 불평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 피케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 자산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한 그 정치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회가 전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산을 제공해 줘야 된다. 왜 기본적인 자산을 제공해 줘야만 하냐면, 자기 자산이 없게 되면 부채를 끌어안거나 혹은 어떤 일과 행동을 결정할 때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스텝이 회사에 왔는데 진짜 꼰대 같은 그 직장 상사가 있어요. 있나? 왜 대답을 못해? 있으면 있다고 대답 못해. 그럴 때 에이, 회사를 그만둬야지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월세를 내야 되니까. 또 왜? 은행에 빚을 졌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전체 사회로 봤을 때 단순한 부의 불균등, 불평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그 인간적 접근이라고도, 인권적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최소 자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자산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만 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삶과 자기 일과 자기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자율적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날 때 사회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가 말하자면 젊은이들에게 그 영구 임대주택 같은 아주 싼 가격에 원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받지 않을 만한 공간을 제공해 줄 때, 직장에서 상사가 정말 갑질을 하면, 혹은 이 일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회사에 오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실업수당을 그렇게 주면 다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살지 누가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람들을 고작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왜 법니까? 돈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실업수당 주면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니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왜 법니까 또? 그냥 돈 쓰고 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서 돈을 더 많이 벌더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장이나 회사에 오도록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쥐어짜야지만 그들은 회사에 계속 올 것이고 그들이 계속 빈곤해야지만 공장에 출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공장과 회사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하고 가난해야지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회사에 올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들이 계속 빈곤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토마 피케티는 이야기합니다. 토마 피케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냥 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론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다 죽어버린 사회주의라는 그 상징어를 다시 복귀시킴으로써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 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는 개인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믿었고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거야.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기업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겠어 라고 했던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요만큼의 무엇인가를 나눠주며 그 이야기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만큼의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빈익빈 부익부, 부의 불균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이제 질문을 더 진지하게 던져야 될 때라고 토마 피케티는 사회주의 시급하다를 통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리드였습니다.